안녕하세요. 구글 공식 대행사에서 근무 중인 퍼포먼스 마케터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구글 광고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팁들로 강의를 구성해 봤는데요. 광고를 운영하면서 어떤 지표를 확인하고 어떤 타겟을 정하고 운영까지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광고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구글 광고 유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 시 나오는 텍스트로 된 검색 광고가 있고요. 구글은 네트워크 지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사이트나 커뮤니티, 구글 제휴매체 지면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 즉 디스플레이라고 표현이 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다 보면 5초 스킵이라든지 강제 노출이 되는 영상 광고라든지 다양한 영상 광고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 유튜브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어요. 내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최종 목적 페이지가 앱 다운로드 페이지에 도착했다. 그럼 이거는 전부 앱 광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커머스의 끝은 네이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승전 네이버라고 할 수 있지만 작년부터 구글 검색 엔진 점유율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36%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최근 23년 상반기도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으로 전 2, 3월 동안의 결과도 보시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 36% 정도의 점유율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글 검색 광고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그 외에 배너 광고, 즉 DA 광고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타 광고에 비해서 CPC가 저렴하다는 장점인데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 CPC로 광고를 운영하시다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7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나오실 거예요. 구글의 경우 모바일로 효율적으로 운영만 잘하시면 200원 언더로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래픽을 확 끌어들이고 싶은 분께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사몰이 아닌 스마트 스토어는 구글 광고가 어떨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장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 광고의 장점 중 하나가 구글 애지에서 발급받은 전환 태그를 활용해서 전환 캠페인을 잘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잘 운영한 캠페인 최적화는 궁극적으로 매출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랜딩은 그 태그를 심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래픽은 많이 유입시키고 싶어서 활용하시는 거면 추천을 드리고요. 빠르게 전원까지 도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좀 목적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글 광고 집행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기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광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광고 집행 시 알고 계시면 유익할 건데요. 먼저 노출, 클릭, 조회, 전환, 비용 이렇게 단어에서 어떤 느낌인지 바로 오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짚고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출은 말 그대로 광고가 얼마나 노출됐느냐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배너 광고를 10개를 봤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서 한번 클릭을 했어요. 그럼 10번 중에 클릭이 한 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는 영상에 대한 조회수인데요. 매체별로 조회를 카운팅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체별로 플레이 됐을 때, 즉 플레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서의 조회라고 하면은 3초 정도의 재생이 됐을 때고요. 유튜브 인스트림의 조회라고 했을 때 30초 이상 시청을 하거나 그 전에 인터랙티브, 즉 특정 액션을 취했을 때 조회로 찍히게 됩니다. 전환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액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태그를 발급받아서 특정 액션, 예를 들면 회원 가입이나 구매다 라고 했을 때 구매 완료가 되거나 회원 가입을 완료했을 때 전환이 찍힐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말 그대로 광고 소진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용에 관련된 지표가 필요하실 거예요. CPM, CPV, CPC, CPA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가 있습니다. CPM은 뭐냐면 코스트 퍼 마일즈의 약자로 1000회 노출당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1000원을 썼는데 1000번 노출이 되었으면 CPM은 1000입니다. 비용 나누기 노출에 곱하기 1000을 한 겁니다. 곱하기 1000을 하는 이유는 곱하기 1000을 하지 않으면 소수점 3자리 정도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기 쉽게 곱하기 1000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PV는 조회당 비용입니다. 해당 영상이 플레이되었을 때 얼마의 단가로 조회가 됐느냐인데요.
CPC는 말 그대로 클릭당 비용, CPA는 해당 전환이 한 번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초보 광고주분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비용 지표로 내 광고를 평가하는지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전환 광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CPM이 높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환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CPA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트래픽으로 하신다 하시면 CPC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회를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광고를 집행하신다라고 하면 CPV를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 비용 지표를 보고 효율을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으실 용어 로아스랑 ROI가 있습니다. 로아스 같은 경우는 구글 광고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다른 광고를 하실 때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로아스는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광고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썼는데 광고를 통해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10배를 벌었기 때문에 로아스는 1000%가 됩니다. 그리고 ROI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ROI는 주로 경영장 분들이 보시는 지표입니다. 전체에 얼마를 투입했더니 토탈 매출이 얼마였다를 보시는 겁니다. 직급이 높은 분들이나 대표님께서는 ROI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케팅 담당자라고 하시면 마케팅만 보기 때문에 로아스를 보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성과를 내려면 광고 집행 후 분석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구글 광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우선 구글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광고 운영 시 핵심은 광고 분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세팅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를 봐도 인사이트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A 소재를 운영 중에 효율이 잘 나오지 않아서 B 소재를 추가하면서 타겟팅도 바꾸고 노출 지면도 바꿔서 운영을 했더니 효율이 2배가 되었다면 이 효율은 어떤 것을 바꿔서 나온 건지 명확히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을 분석할 때 원하는 부분만 변수로 두고 나머지는 상수로 세팅을 해야 합니다. 소재를 A와 B를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타겟팅과 예산을 동일하게 세팅해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 어떤 것 때문에 효율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른 내용을 동일시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지표만 바꿔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페북이나 다른 광고에 비해서 구글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SNS 광고를 예를 들어서 A를 타겟팅했다. B를 타겟팅했다 라고 치면 뭉쳐서 타겟팅별로 효율을 볼 수가 없는데요. 구글의 경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A부터 D까지 타겟팅하고 세팅을 했으면 A, B, C, D까지 세팅 효율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어떤 플랫폼이든 알고리즘이 존재하듯 구글도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꼭 알아야 할 타겟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은 플랫폼이 넓은 만큼 제공하는 타겟팅도 다양한데요. 크게 유저 기반 타겟팅과 콘텐츠 기반 타겟팅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저 기반 타겟팅과 콘텐츠 기반 타겟팅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경을 구매하기 위해서 안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안경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찾아봤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마침 제가 어떤 숙취해소제 CF를 보다가 CF가 재밌네 하면서 숙취해소제에 관련된 콘텐츠를 보는 상태였을 때 만약 저에게 안경 광고가 뜬다라고 하면 안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구글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 광고를 띄웠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나는 숙취해소제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숙취해소제 할인 광고가 옆에 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보고 있는 콘텐츠를 기반한 광고가 옆에 노출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겟팅이 돼서 광고를 보게 되는데 유저 기반 타겟팅으로 보여졌는지 콘텐츠 기반 타겟팅으로 보여졌는지 유저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적절한 타겟팅은 결국 관리자가 직접 세팅을 하고 그걸 어떤 타겟에서 효율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구글 대시보드 상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세팅 후 계정 모니터링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유저 기반 타겟팅과 콘텐츠 기반 타겟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리타겟 광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타겟은 포괄적으로 가장 큰 영역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 유저 기반 타겟 안에 리타겟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사이트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떤 콘텐츠를 볼 때 계속 그 광고가 따라다니는 형태인데요. 이것 또한 유저를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유저 기반 타겟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구매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직접 계정 내에서 눈으로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새 캠페인을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 부분에서 페이스북이랑 가장 차이가 큰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구글은 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거에 최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지 외에는 아예 없애버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랑 맞지 않으면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없음으로 저는 진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임의로 넣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타겟팅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잠재 고객 세그먼트가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 타겟팅을 보시면 내 맞춤 잠재 고객 세그먼트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임의로 이름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넣고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넣으시는 거예요. 검색어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정자, 에코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에코백을 내가 봤던 사람들을 유사한 사람들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도 우리 요즘 사용하는 어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어플을 들어왔던 사람들 비슷한 사용 유형자들을 저희가 타겟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셀렉트 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구 통계나 키워드, 주제, 게재 위치 타겟도 가능하니까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전반적인 지표 확인부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글 광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광고를 집행하실 때 이 매체가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는지, 우리의 목적에 맞게 잘 설정할 수 있고 의도에 맞게 잘 설계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발전해 나가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구글 애즈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애즈 광고 중 GDN 세팅 관련한 강의도 찍었었으니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운영을 직접 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함께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